안녕하십니까. 어미양자 홀 우주론 프록 14번 플랑크 상수와 광자의 근원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록 13번 동영상에서 지난 동영상이죠. 빛속도의 근원이 뭐냐, 그 다음에 중력결합 상수의 근원이 뭐냐, W 보선과 G 보선 나누기 이 B 그 근원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증명을 제가 했었죠. 0.03% 오차로 제가 증명을 했습니다. 빛속도가 뭐냐? 빛속도의 근원. 여기 있는 숫자를 나누기 하면 됩니다. 그 수식은 1번부터 이제 8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가 수식을 이제 증명을 했었고요. 자, 이번에는 플랑크 상수와 광자의 근원, 플랑크 상수의 근원. 그 다음에 도대체 광자가 도대체 뭐냐? 광자 빛의 근원이 뭐냐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리학에서 기본 물리 상수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물리 상수. 근데 이거 기본 물리 상수라는 거는 그 빛속도, 빛속도를 어떻게 측정 계산, 빛속도가 왜 빛속도로 나오죠? 계산을 못합니다. 이게 증명을 못한다는 거죠. 그 측정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빛속도가 왜 30만 km/s냐? 측정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 왜죠? 왜 30만 km/s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기본 물리 상수가 뭐냐면은 근본적인 원리에서 파생될 수 없는 물리량입니다. 파생이 안 돼요, 이게. 측정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빛속도가 왜 빛속도냐? 중력 상수, 플랑크 상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이거 과거 물리고요. 단위가 있다는 거죠. 단위가. 근데 지금 현재 물리는 단위를 쓰지 말고 그 단위를 분자 분모 하면은 약분이 되거든요. 약분이 분자 단위하고 분모 단위를 약분이 되면 무차원이 됩니다. 무단위, 단위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그 물리 상수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현대 물리예요. 그게. 즉 과거는 단위가 존재하는 물리량에서 단위가 존재하지 않는 물리량으로 이제 바꾸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기본 물리 상수, 과거, 현재는 무차원 물리 상수라고 부른다. 물리학 오랜 과제는 단 하나의 법칙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모든 무차원 상수를 유도해내는 것이 물리학의 최종 목표입니다. 즉, 자, 여기서 유도해내는 것. 그래서 현재는 유도가 아니고요. 측정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측정만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이유가 뭡니까? 아무도 모른다. 대표적으로 빛속도가 왜 30만 km입니까? 아무도 모른다. 그 왜 측정을 하면은 30만 km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30만 km죠. 묻지 말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암기를 해라. 30만 km 암기해라. 그러나 물리학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의 법칙으로부터 모든 것을 유도해내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표준 모형이라고 하는데,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 25개의 물리적 상수가 필요합니다. 그중 약 절반은 기본 입자의 질량이고요. 여기서 이제 비법 만든 거죠. 참 25개의 물리적 상수는 너무 많다, 이거. 우리 우주가 25개의 독립변수라는 거죠. 이건 한마디로 근본적인 원리에서 파생될 수 없다는 말은 독립이에요. 독립. 모르겠다. 독립이죠. 독립변수, 우리 우주는 독립변수가 25개로 작동하냐? 이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이게. 그래서 표준 모형이 아마 틀릴 수 있다. 왜? 기본 상수가 너무 많다는 점이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게. 자, 핵심은 뭐냐? 모든 것의 이론, 단 하나의 법칙으로부터 모든 무차원 상수를 유도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동영상을 약간 설명을 하자면, 자, 빛속도가 왜 빛속도입니까? 빛속도의 근원이 뭐죠? 그 다음에 W 나누기 G의 근원, 중력결합 상수의 근원이 도대체 뭡니까? 측정만이 설명해 줄 수 있다, 현 물리학에서는. 근데 저는 계산을 했죠, 이미. 지난 동영상에서 증명을 했습니다. 자, 표준 모형 25개의 독립변수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25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만물의 기본,
모든 것의 기본은 전자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이 세 개와 그래비톤, 포톤, 글루온 이 6개. 이 6개가 만물의 기본이고요. 독립변수는 6개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6개의 독립변수만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 6개의 독립변수로 그럼 이거는 뭡니까? 입자 물리학에서 표준 모형,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는 이것도 다 독립변수라는 거죠. 기본이라는 거죠. 독립변수. 근데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조합을 해요. 자, 이거 이렇게 다 6개가 조합이 된 거. 이 6개가 조합이 된 게 전자 이게 전자 이게 이 6개가 합쳐 있잖아요. 합친 놈이 전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자는 뭡니까? 조합 변수죠. 조합 변수. 중간 단계 변수. 아웃풋이죠. 아웃풋. 이거 인풋 6개. 나머지는 전부 다 아웃풋입니다. 자, 그럼 빛속도 30만 km/s는 왜 30만 km/s죠? 네. 그것이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한 겁니다. 이 하나, 둘, 셋. 이 세 개로부터 빛속도가 계산이 됐습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자, 이번 동영상에서는 요놈 세 개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요놈 세 개 가지고 광자가 도대체 뭐냐? 포톤요. 포톤 요놈이 뭐냐 도대체. 플랑크 상수가 도대체 뭐냐를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에서 전자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에 관련해서는 바로 직전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했고 오늘 동영상에서는 중력자, 광자, 글루온으로부터 그 플랑크 상수가 뭔지 특히 그 중에서 광자가 도대체 성격이 뭐냐 이게 도대체 광자가 뭐냐를 설명하겠습니다. 요것의 근원은 이미 제6장 3년 전이죠. 3년 전에 이미 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들 이렇게 이미 다 계산했죠. 여기 있는 숫자 있잖아요. 여기 숫자 요 숫자를 그대로 따다 쓸게요. 자,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거 3년 전에 이미 다 여기 있는 숫자들 다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그대로 따다 쓰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플랑크 상수 근원. 도대체 플랑크 상수가 이렇게 이거는 측정이에요. 측정을 하면 이렇게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뭐냐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냐? 뜻은 당연히 알죠. 플랑크 상수는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 단위 아닙니까? 근데 왜 이게 나오냐? 왜? 이유가 뭐냐고요? 이게 측정만이 설명해 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자, 그 디렉 상수, 그래비노의 질량. 자, 에너지는 에너지는 이렇게 씁니다. 그 물리학에서. 근데 여기서 디렉 상수를 이제 썼는데 원래는 이제 그 플랑크 상수 플랑크 상수를 쓰는데 우주론, 코스몰로지죠. 우주론에서는 플랑크 상수 나누기 2파이를 해줘요. 2파이를 해주는 게 이제 우주론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디렉 상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디렉 상수에다가 빛속도를 곱하고요. 나누기 파장을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에너지래요. 뭐 이건 물리 공식이니까. 물리 공식이니까 그 에너지구나는 또 이는 MC의 제곱 아닙니까? 이거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풀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공식이. 자, 이 공식. 그럼 이 공식이 도대체 뭐 이게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지금 뭐를 하자면은 광자 한 개를 할 거예요. 광자 한 개. 그러면 M이 뭡니까? 광자 한 개의 질량 아닙니까? 자, 광자 한 개, 여기서 이제 H바는 일렉트론 볼트 곱하기 세컨입니다. 일렉트론 볼트는 이게 에너지고요. 에너지 곱하기 초죠. 하여튼 이렇게 숫자가 나와요. 음수 16승으로. 이거는 측정이에요. 측정. 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광자 한 개를 해석하거든요. 포톤 한 개, 광자 한 개. 이게 광자 한 개의 에너지예요. 이게 결국은 요 놈이 에너지가 광자 한 개 에너지인데 그러면 광자 한 개의 질량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광자 한 개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0이죠. 0 일렉트론 볼트. 0을 여기다 0을 대입하면 파탄 나죠. 이게 이거 0이라는 거 아닙니까?
요게 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물량은 더 이상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저의 주장. 광자 한 개의 질량이 들어가야 돼요. 2차원의 값을 넣겠습니다. 2차원 여기. 요 값. 3년 전에 이미 다 계산한 겁니다. 3년 전에 이미 계산한 요 값을 넣겠습니다. 자, 이것이 저의 주장. 포톤이라는 거죠. 이게 광자라는 겁니다. 저의 주장. 그럼 질량 얼마입니까? 음수 50승, 음수 50승. 음수 50승. 0일렉트론 볼트죠, 사실. 근데 이거를 0으로 대입하면 안 된다. 왜죠? 예. 이거를 0으로 너무 작은 숫자는 0이 아니에요. 이게 0을 대입하면 물리학에서 파산합니다. 그거를 물리학 용어로 계층 문제라고 부릅니다. 0 너무 작아서 0인데 그거를 0으로 놓고 문제를 풀면 네, 파탄 난다. 그거를 물리학에서 계층 문제라고 부른다. 이거 0이 아니에요. 이게 음수 50승 0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음수 50승 광자 한 개의 질량 빛속도 아닙니까? 그 다음에 광자 한 개의 파장 란다. 파장 광자 한 개의 파장을 플랑크 길이라고 놓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이렇게 공식이 있다. 그래서 요걸 이미 물리학에서 측정을 한 거예요. 예, 측정을 하니까 음수 16승으로 나옵니다. 네, 음수 16승. 자, 그래서 여기서 광자 한 개의 질량이 얼마라고요? 네, 광자 한 개의 질량. 요놈이 2차원. 그러니까 운동 상태에서 2차원 요거 넣고요. 요 정상 상태에서는 요거를 넣고 그 혼합 상태에서는 요거 놓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상태, 정상 상태, 혼합 상태. 네, 로그로 계산할 수도 있고 이제 밸류 평균으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좀 어렵습니다만 좀 헷갈립니다만 하여튼 혼합 상태가 있고. 네, 그래서 그대로 대입합니다. 숫자를 여기다가 그대로 여기다 대입하는 거죠. C 빛속도는 빛속도 아닙니까? 네, 빛속도 그대로 대입하고요. 자, 플랑크 길이 3차원 플랑크 길이 이거 파장이에요. 파장. 예, 파장 요거를 대입할게요. 요거는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다 계산했죠. 예, 설명을 다 했습니다. 여기 플랑크 지난 동영상에서 네, 요거 다 계산했죠. 여기서 3차원 요놈 바로 전 동영상이죠. 25승, 25승 요놈들을 이제 집어넣겠습니다. 25승, 26승. 네, 놓고 계산을 할게요. 여기 25승, 네, 26승 이놈을 넣고 그러면 MMC 란다. 네, MMC 란다. 자, 이거 그대로 이제 곱하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대로 곱하기 하면 되죠. 이 숫자 나와요. 자, 정답은 음수 16승. 계산은 음수 16승. 자, 음수 50승. 양수 8승. 양수 25승을 곱했더니 왜 음수 16승 나옵니까? 이게 나오는 이유가 뭐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다 똑같아요. 이게 16승. 특히 이쪽은 숫자가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이리 숫자가 비슷합니까, 이거? 야, 이게 확률이, 이게 정답, 이게 측정, 이건 제가 계산한 값. 아니, 이게 확률이 이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확률이.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지금 숫자가. 정답이, 이게 정답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왜 이렇게 틀린 게 그래도 오차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이게 오차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네, 여기 자, 광자가 정지 정지 질량이라는 단어, 정지 질량, 운동 질량 막 이렇게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물리학이. 이게 여기 광자일 때는 이거는 정상 상태를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요 값. 요 값을 쓸 거냐. 이게 광자의 질량 아닙니까? 이게 요 값을 써야 됩니까? 광자. 요 값을 써야 됩니까? 이 값을 써야 됩니까?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광자 한 개는 요거고요. 이게 요 스테디. 정상 상태 값. 요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빛은 빛이고요. 요놈은 그 플랑크 길이. 플랑크 길이는 뭐 지난 동영상에서도 제가 계속 플랑크 길이는 컨바인드 상태라고. LP3 계속 LP
플랑크, LP 다 C죠. C. 컴바인드. 네, 컴바인드를 쓰고 이렇게 컴바인드를 쓰고 네. 그래서 컴바인드 요 놈을 쓸게요. 요 놈을. 자, 그래서 곱해 보겠습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같은 거고요. 이거는 요거 곱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곱하죠. 요놈. 네. 정답의 2.55% 오차입니다. 2.55%. 야, 이거 정답과 아주 유사해졌네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스테디하고 컴바인드하고 이렇게 섞느냐?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뭐라 그래야 되나? 물리학에서 정상 상태, 운동 상태, 정상 상태, 혼합 상태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물리학에 지금 현재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운동 상태, 정상 상태, 혼합 상태를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도 이거 썼다가 요거 썼다가 이렇게 혼합을 이거 썼다가 요거 썼다가 이렇게 서로 섞어야 되는 거죠. 물리학에서 구분을 해야 된다. 먼저 말이 좀 어렵습니다만 어려웠죠. 말이 약간 물리학에서 이거를 이러한 개념을 도입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숫자를 다시 새롭게 정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요 숫자에서 이걸 보정을 해야 되죠. 그럼 또 왜 보정을 하냐?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정을 했잖아. 이렇게 제로 KS 이런 식으로 보정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C 있잖아요. C 빛속도 이걸 보정을 해줘야 돼요. 빛속도를. 빛속도 여기서 빛속도 이게 빛속도 아니었습니까? 4번도 빛속도였죠. 스피드 오브 라이트 빛속도 여기 있잖아요. P0KS 요거 보정을 해줘야 돼요. 보정을 해줘야지 0.001% 오차. 야, 이거 진짜 신기합니다. 0.001% 오차로 빛속도가 나오는 게 이게. 자, 0차원 KS 이렇게 보정을 해줘야죠. 보정을 0차원 KS 네, 이렇게 요거 보정을 해줘야죠. 자, 그 다음에 요 놈 있잖아요. 요 놈은 결국 어디서 나오냐면은 결국 우주상수예요. 우주상수로부터 요 놈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우주상수. 결국 또 우주상수 루트가 씌워지거든요. 이게 루트가 씌워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이 놈이 이렇게 같은 겁니다. 결국 루트가 속에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루트를 씌워줘야 돼 한번. 그리고 제로 K 나누기 C 0차원 K 나누기 C 여기죠. 0차원 K 나누기 C는 흔히 보이는 0차원 K 나누기 C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거기에 루트를 씌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루트를 씌우자. 이렇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0.023% 나옵니다. 0.02% 0.02%는 이건 정답이에요. 이건 정답. 0.02%. 자, 다시 설명하자면 정답은 음수 16승인데 아니 왜 이렇게 유사하냐는 거죠. 이게 특히 요 놈은 거의 뭐 같은 숫자 아닙니까? 그래서 보정을 좀 했더니 0.023%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왜 보정을 하느냐?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게 물리학이 이제 그 물리학에서 정상 상태와 혼합 상태와 운동 상태를 지금 섞어서 써버린 거죠. 이게 섞어서 쓴 것을 제가 그 따로따로 분리를 해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제 지저분하게 막 이런 숫자가 나오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물리학에서 이 숫자 요거 있죠. 요거 지금 다 똑같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물리학에서 이 숫자는 약간 달라야 돼. 이게 스테디 플랑크 상수가 약간 다르게 각각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네, 오차 0.023% 오차로서 자 플랑크 상수가 도대체 뭐냐가 이제 그 증명이 되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결국은 요 공식이잖아요. 요 공식 이거. 네, 거기서 요거 요놈 광자 한 개의 질량 물리학에서는 0 일렉트론 볼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0 일렉트론 볼트 아니고 요놈이라는 거죠. 요놈 음수 50승. 네. 그다음 광자 한 개의 파장. 예, 광자 한 개의 파장이 요놈이라는 거죠. 요놈은 어디에서 나왔냐? 다시 설명드려요. 지난 동영상에서도 이제 그 계속 제가 설명을 한 거죠. 물론 또 제 12장 동영상에서 플랑크 단위계에서 이미 제가 설명을 했고요. 여기
플랑크 길이, 차원 플랑크 길이죠. 또 지난 동영상에서도 또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 여기서 또 이렇게 세부적으로 설명을 했고요. 그거 적용한 것 뿐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플랑크 상수가 플랑크 상수가 뭐죠? 플랑크 상수는 그 광자 한 개의 에너지 단위예요. 광자 한 개의 에너지 단위. 자, 다시 여기 보시죠. 예, 여기 광자 한 개. 에너지 단위 아닙니까, 지금? 광자 한 개. 광자 한 개의 질량은 뭐냐? 물리학에서 0이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넣고 계산했더니 0.02% 오차로 정확하게 0.023% 오차로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광자 한 개의 에너지 아닙니까?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빛속도로 날아갈 때 파장. 광자 이건 파장. 요거 파장이죠. 이거 파장. 란다 파장. 파장. 자, 그래서 광자는 뭡니까? 결국 광자는 자, 이거 넣었지 않습니까? 광자는 2차원이라는 거예요. 2차원. 2차원에 존재하는 것이 광자입니다, 이게. 자, 그럼 전자기력은 뭡니까? 자, 계속 전자기력은 5차원에 존재하는 게 전자기력이라고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는 광자가 전자기력을 매개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죠, 이게. 광자는 광자고요. 광자는 광자고 전자기력은 전자기력이라는 겁니다.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게. 광자하고 전자기력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 물리학에서는 광자가 전자기력을 매개한다라고 설명을 하느냐? 그것도 또 그 이유도 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증명을 했죠. 자, 4번으로 그 계산을 하면 3차원 나누기 2차원, 3차원 나누기 2차원, 3차원 2차원이라는 요거죠. 요거 3차원 나누기 2차원 그리고 하면은 빛속도가 나와요. 이게 빛속도가 30만 킬로미터 per 세크, 30만 킬로미터라 30만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근데 6차원 나누기 3차원으로 하면은 6차원 나누기 3차원으로 해도 빛속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빛속도 계산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도 빛속도가 나오고요. 이렇게 계산해도 빛속도가 나옵니다. 그럼 둘 다 맞다는 게 둘 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는 이제 설명을 안 하고 이제 이번에서 이제 제가 새롭게 발견한 건데 하여튼 7번하고 8번하고 같아요. 이 7번하고 8번을 제가 섞으면 5번이 정답이라는 게 나옵니다. 5번. 이게 5번 요거에. 요 놈이 5번 있잖아요. 자, 다시 7번하고 8번을 섞으면 빛속도 C는 5번이라고 나와요. 요게 빛속도예요. 요게 빛속도. 그리고 8번이 5차원 있지 않습니까? 요거 7번하고 8번은 매개는 5차원이잖아요. 5차원. 네, 이렇게 5차원이 뭡니까? 전자기력. 이렇게 섞으면 요놈 빛속도가 나온다고. 전자기력의 속도는 빛속도예요. 전자기력의 전파 속도는 빛속도입니다. 5번이 정답이라는 거죠. 근데 4번도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럼 4번 전자기력은 5차원이요. 그러면 이거 2차원이잖아요. 이게 3차원은 우리 세상이고요. 2차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광자라는 겁니다. 광자도 빛속도이고요. 전자기력도 빛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광자가 전자기력을 매개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둘 다 빛속도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광자는 2차원에 존재하는 광자고요. 전자기력은 5차원에 존재하는 전자기력입니다. 이름이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름이란다. 성격이 전혀 다른 놈입니다. 그런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빛속도예요. 둘 다 빛속도입니다. 신기합니다.
자, 그래서 빛의 근원, 빛이란 도대체 뭐냐? 예. 이게 아니 0 일렉트론 볼트가 아니라는 거죠. 빛은 음수 50승 일렉트론 볼트다. 정확히는 또 아까 제가 스테디 상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빛도 세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운동 상태의 빛이 있고요, 정상 상태의 빛이 있고요, 혼합 상태의 빛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질량이 달라요. 이게 이 셋 중에 어느 걸 써야 되느냐?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플랑크 계산을 할 때는 요 놈을 쓴다는 거죠. 요 놈을 플랑크 계산할 때는 정상 상태의 빛. 자, 그래서 빛 광자, 여기서 이제 저는 빛하고 광자하고 구분을 해야 합니다. 빛은 파동이고요, 광자는 입자. 근데 결국 같은 놈이에요. 같은 놈인데 하여튼 저는 빛과 광자를 구분해서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여기는 빛이에요. 빛. 요 놈이라는 거죠. 빛은 2차원의 존재를 합니다. 매스, 그 빛의 질량은 요 놈이라는 거죠. 1.4454 2의 음수 50승. 요 놈. 0이 아니다. 파장. 자, 빛의 파장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명칭부터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명칭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포톤이 여기서 6차원 강력을 야기하는 놈은 글루온 맞아요. 글루온이라고 이제 부르는 거고요. 전자기력을 야기하는 놈이 뭡니까? 포톤이 전자기력을 매개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롭게 이름을 붙여야 돼요. 저는 그거를 EM-ON이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로 마그네틱을 매개하는 놈이 있다는 겁니다. 그 EM-ON이라고 부르죠. 그 놈의 질량은 0.16090 일렉트론 볼트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양력을 매개하는 놈은 뭡니까? 양력을 매개하는 놈을 위크온이라고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물리학에서는 W 보선과 G 보선이 양력을 매개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물리학 모르고 있는 거예요. 위크온이라고 이름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럼 3차원에 존재하는 건 뭐냐? 네, 코톤이라고 이름을 부를게요. 코스몰로지. 왜냐하면 3차원은 우리 우주잖아요. 우리 우주가 3차원이거든요. 그 코스모스에서 코를 따가지고 코톤이라고 이름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이거라는 거죠. 이게 포톤 요놈이 포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력자, 물리학에서 중력을 매개하는 놈이 있다. 그걸 중력자라고 부르자. 그 놈이 요거라는 거죠. 요놈. 그래비톤. 음수 90승이네요. 측정 불가입니다. 네, 측정 불가. 왜 이게 너무 음수 90승을 어떻게 측정을 합니까? 측정이 불가죠. 그럼 왜 그 그래비톤은 1차원에 존재하냐? 자, 포톤은 왜 2차원에 존재하냐? 예.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여기 2차원. 디렉 상수. 플랑크 상수로부터 포톤은 2차원에 존재한다. 2차원에 존재한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0.02% 오차로 증명이 됐고요. 그럼 그래비톤은 지난 동영상에서 또 제가 설명을 했죠. 그래비톤이라는 거는 여기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0.01% 오차로 1차원에 존재하는 놈이에요. 1차원에 존재하는 놈이 0차원으로 빠진 겁니다. 1차원이라는 거죠, 이게. 그것이 그래비톤, 중력을 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비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했죠. 그럼 0차원은 뭡니까? 0차원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0차원. 왜 0은 없다거든요. 뭐가 도대체 없는 겁니까? 없으니까 0이죠. 뭐가 없다는 겁니까?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명칭을 제가 갖고, 그래서 파장, 차원, 질량, 파장. 자, 이것을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 13장. 도대체 암흑에너지가 뭐고 암흑물질이 뭡니까?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란 제가 13장 동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했듯이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 아니고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암흑에너지하고 암흑물질과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그거는 명칭이 잘못됐습니다. 암흑시간입니다. 암흑시간. 또 시간은 길이로 바꿀 수가 있죠. 그 길이가 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이. 광자 한 개 있잖아요. 광자 한 개가 1광자. 광자 한 개가
펼쳐져 있는 길입니다. 자, 광자 한 개. 광자 한 개 무지하게 작죠? 무지하게 작은 그 광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까지 펼쳐져 있겠습니까? 네. 100억 광년까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자, 광자가 자, 여기서부터 뭐 이거 구체적인 그림은 또 제가 한 10번 설명한 것 같습니다. 또 설명하면 좀 힘드니까. 지난 동영상들에서 광자 한 개잖아요. 광자 한 개 너무 어마어마하게 작지 않습니까? 그 한 개가 펼쳐져 있는 길이 100억 광년. 100억 광년 동안 100억 광년에 걸쳐 가지고 광자 한 개가 펼쳐져 있는 겁니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 불가죠. 그런데 아니 물리학에서도 장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중력 장이 펼쳐져 있다고. 네. 중력 장이라는 놈이 우주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다. 상상이 가십니까? 예. 물리학에서 그렇다고 하지 않습니까? 광자장이에요. 광자장이 우주 전체적으로 100억 광년 여기 빅뱅 뻥 이게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라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는 시간이에요. 시간. 네, 그 시간 계산하는 공식은 여기 있고요. 네, 그래서 100억이 있고요. 우리 우주 나이는 137억이고요. 또 200억. 우주도 양자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1껍질. 우주 1껍질. 자, 이게 빅뱅 뻥 하고 터졌고요. 우주 제1껍질. 이거는 우리 우주 제2껍질. 자, 그럼 지금 현재는 네, 제1껍질에서 우주 제2껍질로 네, 성장해 가는 과정 중이네요. 우리 지금 현재는. 아니, 우주에 껍질이 존재한다? 자, 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원자 핵이 있고요. 네, 원자에 제1껍질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네, 우리가 그렇게 배웠죠. 화학 시간에. 제2껍질 존재하죠. 그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게 그 누구도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설명을 못해요. 근데 제1껍질이 존재하고 제2껍질이 존재하고 그 제1껍질에서 제2껍질로 전자는 점프한다. 그 왜 점프하죠?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원자도 이해를 못하는데 우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주도 제1껍질이 우주 제1껍질, 우주 제2껍질 그것이 바로 제1껍질 이 양자화단이죠. 양자화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광자의 광자의 질량은 음수 50승. 음수 50승이요. 그 음수 50승의 광자 한 개의 파장은 얼마입니까? 란다 파장. 네, 그 파장이 100억 광년. 100억 광년에 걸쳐 가지고 100억 광년에 걸쳐 가지고 광자 한 개가 100억 광년에 걸쳐 가지고 이렇게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이게. 네, 이렇게 100억 광년에 걸쳐 가지고 광자 한 개가 펼쳐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그 파장이 몇 개입니까? 이게 골, 진폭 한 개죠, 한 개. 에너지가 거의 없어요, 이게. 상상해 하기가 참 힘드네요. 우주 100억 광자 한 개가 100억 광년에 걸쳐 가지고 광자 한 개가 펼쳐져 있다. 그럼 그 광자 한 개만 있습니까? 엄청 어마어마한 개수 광자들이 100억 광년에 걸쳐 가지고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럼 다시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중력장은 뭐냐고요? 중력장. 네, 그게 바로 장이라는 겁니다. 광자장이 100억 광년에 펼쳐가지고 우주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거예요. 광자장이. 그럼 중력장, 이게 중력장이라는 거죠. 중력장이 우주 전체적으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100억 광년에 걸쳐가지고. 그럼 왜 100억 광년에 걸치냐?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우주 상수. 계산은 이렇게 계산하면 되죠. 너무나 쉽습니다. 전자계산기 두드리면 100억 광년이라는 게 나오죠. 그럼 이게 맞는 얘기냐? 네, 지난 동영상에서 다 증명을 제가 했죠. 이게 맞는 거라고. 자, 그래서 빛이란 뭐냐? 2차원 공간에
우리는 3차원입니다. 2차원 공간에 어마어마하게 작은 광자 한 개가 100억 광년이라는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100억 광년에 걸쳐 가지고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게 빛입니다. 자, 그래서 빛 속도하고 전자기력 속도는 네. 자, 여기서 이게 그 파장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파장 한계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에너지가 작아요. 여기다가 제가 이걸 탁 뭐 기타 줄 퉁 하고 튕기듯이 고무줄을 팅 하고 튕기면 드드드 하겠죠. 이게 에너지가 있다는 거 아니, 에너지를 내가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튕겨 보겠습니다. 튕겨 보면은 드드드 떨겠죠. 이거 파장 아닙니까? 이게 파장. 이게 고무줄 팅 하고 튕기는 거죠. 튕겼습니다. 그럼 이게 파장이 이렇게 이동할 거 아니에요? 이 이동 속도가 얼마라고요? 이 이동 속도가 빛 속도라는 겁니다. 지금 빛 속도를 막 딩 하고 이동하겠죠. 그게 빛 속도예요, 이게. 그 빛 속도를 어떻게 계산한다? 그 근원이 또 다시 이거라는 겁니다. 4번 공식으로부터 0.001%. 그럼 전자기력은 뭐다? 전자기력은 5번 공식으로 계산한다고요. 우연찮게 이 두 개가 광자도 빛 속도로 가고요. 전자기력도 빛 속도로 가네요. 물론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요거는 참 0.001% 오차가 났는데, 여기는 0.03%란 말이에요, 이게. 빛속도하고. 이게, 하여튼, 왜냐면 0.03% 오차는 충분히 존재할 수 있는 거죠, 저의 계산에서. 자, 그래서 불확정성의 원리가 뭐냐? 왜 불확정성의 원리라는 것은 이제 측정의 한계가 플랑크 상수, 2분의 플랑크 상수보다 작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한계가 100% 정확하게 측정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하죠. 100% 정확히 100% 정확하게 측정은 못한다. 왜 측정을 못하죠? 여기 이미 설명이 돼 있죠. 이게 100%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가 없죠. 왜? 우리는 일단 광자 가지고 측정을 하지 않습니까? 광자가 우주 전체에 걸쳐 가지고 한 번 있어요. 이게 1회 파장 1회가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뭐 에너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에너지보다 큰 거, 그 에너지보다 더 작은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즉 한계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즉 광자 한 개의 있죠. 광자 한 개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그 에너지를 정확하게 0으로 만들 수가 없다라는 거죠. 보시면 한 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0으로 못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거 만들겠어요? 우리 우주 실험실은 여기 있어요. 여기에 지구가 여기 있네요. 지구 실험실 여기 광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펼쳐져 있는데 100억 광년에 걸쳐 가지고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실험실에서 이걸 0으로 만듭니까? 또다시 공식을 살펴보면, 자, 광자 한 개의 질량이잖아요. 네. 광자 한 개의 파장 아닙니까? 파장을 0으로 만들 수가 요거를 광자 한 개의 질량은 물리학에서는 광자 한 개의 질량을 0이라고 놨지만 0이 아니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분명 질량 존재합니다. 네, 존재하니까 0이 아니에요. 이거는 0이 아니죠. 빛속도. 그럼 요거를 0으로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파장을 0으로 만들면 되죠. 그러면 이건 0이 아니에요. 0. 에너지가 0이다. 못 만든다는 거예요. 파장을. 그 광자 한 개는 100억 광년에 걸쳐 가지고 펼쳐져 있는 거, 그걸 어떻게 0으로 못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H가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측정은 광자 한 개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니까 0을 못 만든다는 거죠. 절대. 그것이 바로 불확정성의 원리. 사실 불확정이 아닌 거죠. 너무나 당연한 원리가 되는 거죠. 모르면 이게 불확실하다. 불확실성의 원리.
알면은 확실성의 원리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파동, 입자, 이중성. 자, 이것이 제가 빛이라고 설명드렸죠. 이거 파동 아닙니까? 파동? 사실 파동이 아니라 어찌 보면 파선이네요. 이건 파선이고요. 그러니까 파선보다는 장이죠. 장이 쫙 펼쳐져 있는 겁니다. 2차원. 2차원, 면으로. 2D라고 했으니까, 2차원이라고 했으니까, 면으로 장이 쫙 펼쳐져 있는 거고, 파동은 뭐냐? 파동은 여기 튕기는 거죠. 한번 튕기면 그 장이잖아요, 장. 이 두두두두두 하면서 이렇게 이것이 진동을 하면서 빛의 속도로 전파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하간 이거는 파동이죠. 이거 파동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뭐 이것을 뭐 딱 건들면은 뭐 갑자기 입자가 되고 뭐 이중슬립 현상. 그래서 뭐 관찰을 하면은 입자가 되고 관찰을 안 하면 뭐 파동이 되고 이중슬립 현상 뭐 그렇다고 하니까 갑자기 입자가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실험실에서 실험실이 여기 있네요.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면 갑자기 이게 입자가 된다는 거죠. 입자가. 입자가 된다. 아니 여기 지금 광자잖아요. 광자가 100억 광년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 펼쳐져 있는 게 이게 갑자기 관찰을 하면 실험실에서 관찰하면 덜덜덜덜 갑자기 말려가지고 입자로 순식간에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아니 이게 100억 광년에 펼쳐져 있는데 100억 아니 이게 돈다고 이게 감긴데 돌돌돌돌 감긴다고 한들 100억 년이 걸릴 거 아닙니까? 근데 순식간에 입자로 바뀌거든요. 여기서 또 오해가 하나 있죠. 왜냐? 빛속도는 뭡니까? 빛속도는 제가 설명드렸죠. 빛속도라는 거는 줄이 튕기면 이게 줄이 튕겨서 전파되는 속도가 빛속도예요. 자, 입자로 바뀌는 건 뭡니까? 요 놈이 요 선이 갑자기 돌돌돌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와가지고 요렇게 와가지고 돌돌돌돌 말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이거 파동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전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래서 자, 파동이 사실 이제 파동이 아니라는 거죠. 파선 일단 선으로 얘기. 파선이 100억 광년에 걸쳐져 있는 파선이 순식간에 입자로 돌돌돌 말린다는 거죠. 이게. 자, 그러면 그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빛속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빛속도는 이게 빛속도인데 파동 그러니까 단어가 잘못된 거죠. 저의 주장에 의하면 파동 입자가 아니고요. 파선 아니면 뭐 파장 장이 펼쳐져 있다. 그 장 펼칠 장자 이게 파선이 입자로 바뀐다는 겁니다. 파동 입자가 아니고 파선 입자. 사실 이제 그 파선도 또 문제가 좀 있긴 있죠. 왜냐하면은 2차원이라고 해서 2차원은 장이거든요. 장이 펼쳐져 있다. 근데 이제 또 뭐 여하간 파장 입자 이중성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파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동이라고 써버리니까 계속 그 빛속도가 계속 생각이 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중성이 뭐냐? 사실 여기 설명드리면 이 광자는 빛은 여기에 있다고 제가 설명하지 않습니까? 광자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자가 2차원에서 어떻게 100억 광년에 펼쳐가지고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근데 얘를 관찰을 하면은 순식간 돌돌돌돌 말려버린다.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요 놈은 제가 이제 선으로 그렸잖아요. 선이 아니라 그 장이 장. 우주 전체적으로 2차원 면으로 펼쳐져 있는 겁니다. 자, 돌돌돌 말렸으면 이게 몇 차원입니까? 0차원이 0차원. 이거 점 아니에요, 점. 입자, 점. 우주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실험실에서 눈꽃만하게 그건 점이죠. 0이죠. 0 차원으로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우주 전체적으로 2차원 그 장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갑자기 순식간에 0차원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게 0차원으로 빠져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점이 되죠. 그 점인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2차원에서
그 장이 점으로 바뀌는 속도. 그럼 빛속도는 제가 이게 빛속도는 요거라고 있죠. 요놈하고의 비가 빛속도죠. 요 두 개. 그 지금 광자가 요 두 개. 그러면 지금 그 제가 어디로 빠진다고 했습니까? 요놈이 광자가 우주 전체적으로 펼쳐진 광자가 0차원으로 빠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럼 요거의 속도 아니에요. 요거의. 요게 빛속도. 그럼 요놈은 뭡니까? 요거의 비는 요건 뭡니까? 네. 파선. 요거의 비가 파선 입자의 변환 속도에 이게. 네, 빛속도보다 훨씬 크네요. 자, 그래서 그 2차원이 0차원으로 빠지는 게 파선 입자. 이게 파선 입자. 52승이에요. 52승. 자, 빛속도는 8승이에요. 8승하고 52승하고는 이건 게임이 안 되죠. 게임이 안 돼. 네. 파선. 네, 파선이 돌돌돌돌 말리는 속도. 네, 순식간. 이렇게 파선이 100억 광년에 펼쳐져 있다고 한들 돌돌돌 말리는 속도 순식간입니다. 네, 그래서 파동 입자 이중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숫자를 계산해 봤고요. 자, 그럼 중력의 전파 속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안 해가지고 새롭게 설명. 중력의 전파 속도도 빛속도다라고 이제 물리학에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다시 설명해. 빛속도는 요거 아닙니까? 요거. 예. 그 중력은 제가 요거라고 했잖아요. 요거. 그러면은 요놈이죠. 요놈하고 요놈의 비가 빛속도예요. 그 중력은 이거라는 거죠. 중력은 요놈 아닙니까? 요놈의 비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훨씬 세네요. 훨씬 세. 중력의 전파 속도는 21승이에요. 21승. 자, 빛의 전파 속도는 8승. 중력의 전파 속도는 21승. 흔히 우리가 그 태양이 만약에 사라진다. 태양이 만약에 사라지면 그 중력의 영향이 약 8분 뒤에 지구에 끼친다. 왜? 빛속도니까. 중력은 빛속도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태양이 사라지면 순식간에 그 사실 순식간 아니죠. 21승의 속도로 지구에 영향을 끼친다. 이게 21승이라 그러면 그냥 순식간이죠. 순식간. 21승이라 그러면은 이제 그 100억 광년? 그 정도가 21승일 것 같은데 하여튼 뭐 순식간이죠. 중력 전파 속도 순식간이다. 자, 또 하나 재밌는 건 미래 공간은 실존한다. 자, 여기서 미래 공간이 존재합니까? 존재 안 합니까? 물리학에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미래 공간이 실존을 합니다. 어떻게 미래가 미래가 현재에 실존한다는 거죠. 이야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그림을 보면 될 거 아닙니까? 현재가 요거잖아요. 지금 현재가 요건데 광자는 어떻게 돼? 광자는 과거 있잖아요. 과거 공간부터 요거 미래거든요. 미래 공간까지 펼쳐져 있는 겁니다. 이게 광자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공간이 이미 과거부터 미래까지 펼쳐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놈이 이제 미래 공간이라는 겁니다. 야, 참 신기합니다. 미래 공간은 이미 펼쳐져 있다. 네, 여기서 이제 핵심은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 껍질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 제1껍질, 제2껍질. 네, 그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 계산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뭐 결론적으로 정리를 좀 하자면 이렇게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그냥 딱 떨어지면 좋지 이런 거 이거 지저분하잖아요. 지저분하게 왜 이게 계속 뭐 좀 보정을 좀 해줘야 되는 이게 요걸로 그냥 딱 떨어지지 딱 떨어지고 아름다운 숫자가 짠 하고 나오면 되지 아니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좀 보정을 해줘야 되냐. 3분의 8파이는 스캐터링 팩터 가지고 이건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요거 보정을 조금 해줘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보정을 조금씩 해줘야 되느냐. 네, 그게 제 생각에는 뭐 좀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듯이 물리학에서 정상상태, 운동상태, 혼합상태 이 세 가지로 숫자를 제시를 해줘야 한다는 거죠. 물리학에서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정확히 말하자면 디렉 상수 있잖아요. 플랑크 상수 있잖아요. 플랑크 상수도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뭐 엄밀히는 네 가지네요. 로그로 계산하는 걸 수도 있고 밸류로 계산하는 거 하여튼 하나, 둘, 셋 이렇게 그 숫자를 플랑크 상수를 좀 다르게 줘야 돼요. 근데 똑같아 버리니까 이게 똑같다기보다도 이게 아예 그냥 개념 자체가 없는 거죠. 네. 뭐 이렇게 요게 플랑크 상수다 이렇게 줘 버리니까 저는 제 우주론에서 필요한 거는 이게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왜 물리학에서 그렇게 줬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정 요 놈을 키네틱에 예를 들어서 키네틱에 맞게끔 이렇게 막 보정을 막 한다는 거죠. 이게 해야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좀 지저분하게 뭐 이런 보정 팩터들이 붙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물리학 오랜 과제, 물리학의 최종 목표는 단 하나의 법칙을 찾아가지고 그 단 하나의 그 수식, 이론, 그 단 하나의 이론으로 만물이 모든 것이 계산되는 모든 것이 유도가 되는 그것이 물리학의 최종 목표죠. 지난 동영상과 이번 동영상에서는 저는 이제 왜 빛속도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만 하자면 중력결합 상수 근원이 도대체 중력의 근원이 도대체 뭔지 플랑크 상수의 근원이 도대체 뭔지 빛이란 도대체 뭐냐 빛이 도대체 뭐냐 네. 그 단 하나의 이론 은 이거였죠. 예. 전자 중성미자, 미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 그리고 그래비톤, 포톤, 글루온. 사실 그래비톤은 1차원이고요. 네, 포톤은 2차원이고요. 네, 요렇게 가야지 싹이 맞네요. 요렇게, 네. 이거죠, 이거. 이렇게. 제가 설명했던 거는. 뭐, 약간 6개 아닙니까? 이 기본 6개 가지고 만물이 계산되는. 최대 0.03% 오차. 여기네요. 지난 동영상과 이번 동영상에서 오차. 최대 오차는 0.03%. 그죠? 아주 정확한, 0.001%까지 정확한 것으로 이제 계산이 되었습니다. 네, 가장 흥미로웠던 점은 광자의 질량, 음수 50승, 일렉트론 볼트 퍼 빛속도의 제곱, 이게 이제 킬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킬로그램 질량, 네. 음수 50승이라고요. 0이 아니다. 음수 50승이다. 그리고 광자하고 전자기력은 다르다. 장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